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개천절 집회 과잉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개천절이었던 어제 서울 시내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180여 개 부대 10,000명의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버스 300대로 광화문을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장에 고정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경찰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언제부터 경찰이 나서서 방역까지 떠맡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의료 방역, 보건 방역은 오간되었고 정치 방역, 경찰 방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법원이 인정한 집회의 자유까지도 시위의 자유까지도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4일, 다소 긴 연휴의 끝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 튀어나온 국힘당 주호영 대표의 긴급 기자간담회. 별 내용도 없는 뻔한 스토리.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재인산성을 쌓아 과잉 단속을 했다든가 북한 피격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는 등 하나마나하고 구태의연하며 예상 가능한 내용을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을 향해 스트레스를 들이부었습니다. 그것도 편히 쉬던 일요일 오전에 말이죠. 다시 한번 놀란 거지만 그의 극우보수 단체의 광화문 불법 집회 봉쇄가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 선포였다는 주장은 소름을 돋게 했는데요. 은연중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만 거죠. 그는 광화문 집회가 벌어지기를 바랬던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그의 발언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는 광화문 개천절 집회가 그들의 권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과잉 단속과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서 묻는 건가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강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묻는 건가 말입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게 매번 기가 찰 뿐입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김종인 위원장님, 다음 대선의 야당 후보로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건 말 못하지. 내 머릿속에 있어.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했는데 화두는 야권 대선 후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동석했던 인사는 거론하는 사람마다 김 위원장이 아니라고 하자 누군가가 그럼 직접 출마하시라고 했다며 그러자 주변에서 그게 좋다며 손뼉을 쳤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이렇듯 김 위원장 본인은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선 김종인 대망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힘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할수록 당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다져지는 묘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5월 27일 비대위원장 취임 후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70살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정치적으로 욕심이 없다. 솔직히 관심이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권에선 그의 2020년 대선 도전 가능성을 거론한 걸까요? 우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김 위원장 역시 우리 당의 대권 주자가 누가 있나 당 밖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
대선에 출마했던 이들은 물론 황교안, 오세훈, 원희룡, 홍정욱 등 야권 셀럽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불거진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복수의 국힘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자꾸 당내 대통령감이 없다고 하자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 자신이 출마하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이에 한 중진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 의지를 갖고 뛰는 당내 후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이 빠진다. 앞으로는 당 안팎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들이 많다고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시간 끌다가 본인이 대선 주자를 꿰차려는 심산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대선 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이 계속 나오는데요. 조혜진 국힘당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5%에서 10% 앞서간다면 김종인 체제를 그대로 가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김 위원장이 대권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40년생으로 올해 나이 8순인데요. 그는 자신의 물리적 나이를 들어 대선 도전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동시에 그의 주변에선 김 위원장이 체력만큼은 자신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익명을 원한 김 위원장 측 인사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생이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1942년생이다. 김 위원장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대선 등판 가능성을 내다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대선 도전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2017년 4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는 올해 출판한 자서전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장미 대선에 나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때 내 나이가 이미 80 가까이 되었다. 권력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을 부릴 만한 나이가 아니다.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 자리마저 내놓고 그렇게 나선 것은 더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지막 사명과 책임감 때문이다. 왜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나오는 걸까요? 정치권 일각에선 경제 민주화를 필두로 한 김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중도 보수층 표심을 자극할 경우 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당내 초재선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데요. 익명을 원한 국힘당 한 인사는 정치는 시작하기보다 그만두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김 위원장이 당을 장악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그가 직접 대선판에 뛰어드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개혁적 모습들이 그의 대권 행보임을 말이죠. 하지만 될 턱도 없지만 돼서도 안 됩니다. 노욕에 가득 찬 팔순 정객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노욕은 노욕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 테니 말이죠. 끝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뉴스가 연휴 마지막 날 온 언론과 방송 그리고 온라인까지 도배되며 비난과 비판 그리고 악플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비난할 수 있죠. 아니,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니며 또한 그가 공무원이나 공무시 수행자로 따라가 벌인 일 또한 아닌데요. 강 장관 본인도 아니고 남편이 절차에 따라 미국에 갔다 온 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남편의 행동을 강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거죠? 사퇴요?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까지 대체 대한민국 기레기들은 흥신소인가요? 아니면 탐정사무소인가요? 무엇을 보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사가 공익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걸까요?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KBS 최영윤 기자는 자신이 특종을 잡았다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 기자가 한 보도는
찌라시 수준의 가심 말고는 아니라는 사실이 그가 기레기임을 증명해 줄 뿐인 거죠. 대한민국 연자제가 없어진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